희망찬 하루하루가 모여서 희망찬 내 인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노력만으로 성공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도 해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하고 타이밍도 맞아야 하고요. 귀인의 도움도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귀인은 나를 도와주며 내 삶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내 삶을 좋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아주 귀한 사람을 의미하죠. 나에게 귀인이 있다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운명적으로 많다는 의미이고요. 인덕이 있어서 어려울 때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죠. 인생의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데 꼬불꼬불 힘겹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보시면 되죠. 보통 사람들은 귀인 그러면 꼭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선택해야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사람도 귀인이고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귀인이고요. 나를 절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 모두 나에게 귀인입니다. 찾아보면 귀인은 내 주위에 즐비한데 드라마틱하게 나를 현실의 힘듦 속에서 손을 탁 잡아주는 백마탄 왕자님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사람만 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고정관념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주를 보면 천을귀인, 태극귀인 등 귀인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내 사주에 그런 귀인들이 많다면 없는 사람들보다 살아가면서 귀인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인데 귀인의 도움으로 상상도 못하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귀인이 사주상에 없다 하더라도요, 10년마다 대운이 바뀔 때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대운이 좋게 들어올 때는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고, 또 대운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귀인이 아닌 거꾸로 악인이 나에게 다가올 확률이 높죠. 사주가 나랑 아주 잘 맞는다고 다 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사주가 안 좋다고 해도 나에게는 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인이 짜자잔 내가 너의 귀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타나지도 않고요. 또 이미 나에게 가까이 있는 귀인인데도 내가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 부족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귀인인 줄 알았는데 악연이 될 수도 있고, 악연인 줄 알았는데 귀인이 될 수도 있죠. 상당히 꾸미고 예쁘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귀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아주 초라한 모습을 한 채 나에게 온다고 악인이라고도 할 수가 더더욱 없다는 겁니다. 인연은 알다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인인지 악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겠죠. 가장 핵심은 귀인을 많이 만나려면 나부터 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내가 여러모로 준비가 되어 있을 적에 귀인이 나에게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귀인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레벨을 높여놔야 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 나의 성실함, 나의 올바른 자세 등을 기본으로 깔고,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내 곁에 오는 사람을 귀인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을 토대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인이 올 때는 가슴으로 느낌이 옵니다. 울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면 더욱더 자신의 느낌에 집중을 하면 귀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뭄의 비를 만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의 귀인이구나 이런 확신이 온다는 거죠. 내 몸이, 내 가슴이 반응을 먼저 합니다. 악연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반응을 하죠. 내 기운이랑 안 맞는 느낌, 나랑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괜히 주는 거 없이 싫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가 없겠죠.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 느낌에 충실해 보세요. 두 번째, 그 사람을 만나면 마구 설레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인지 계속 알고 싶고 상대방에 대해서 흥미가 계속 생기고 서로 만남에 감동도 그래서 일어나겠죠. 세 번째, 진짜 나에게 좋은 인연은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하고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도요, 어색하지 않고 자주 만나는 사람과 같고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사람이라면 귀인입니다. 네 번째, 친근하게 느껴지고 텔레파시가 잘 통하면 귀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처음 보는데도 낯설지가 않네요. 이런 분 있으시죠? 몇 번 안 봤는데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길게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잘 통하고 서로 대화를 해보면 쿵짝쿵짝 잘 통하는 분이죠. 내가 무언가를 생각했는데 상대방도 그걸 생각해요. 이렇게 둘이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고 에너지가 통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면 좋은 인연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귀인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만날 때마다 파이팅이 넘칩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나를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파이팅도 넘칩니다. 여섯 번째, 귀인을 만나면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요. 일도 잘 해결이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자꾸 힘든 일들만 생겼는데 자꾸 좋은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귀인을 만남으로써 내 삶에 꿈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의욕적으로 삶이 변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도 듭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이 하는 말들이 내 가슴에 와서 콕콕 꽂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이 안 통하는 거죠. 그냥 건성건성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의 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지면서 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덟 번째, 나의 못난 단점, 약점, 부족함까지 보듬어주는 사람, 무작정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 조건도 없고 나에게 바라는 것도 없이 베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의 귀인입니다. 사실 나의 단점이나 약점, 부족함 같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용기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었을 적에 무안하지 않게 해주고 그것마저도 다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귀인이 되겠죠. 아홉 번째, 사실 귀인이요, 어느 날 갑자기 짜자잔 하고 내 인생에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내 곁에 항상 함께했던 그런 사람도 귀인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든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든 내 생활 속에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열 번째, 귀인은 꼭 실제적인 인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책을 보면서 자각이 일어나고 나의 행동이 변화했다면 그 책도 나에게 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는 TV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어떤 한 장면에서 나에게 큰 울림이나 각성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매체들도 나에게 귀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11번째, 행복은 불행이라는 보자기 속에 쌓여오고 불행은 행복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 덕분에 내가 더욱더 분발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됐다면 그 힘들게 한 그 사람도 나에게 큰 의미의 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는 귀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그러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내가 그런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고민하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변화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귀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게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12번째, 귀인은 한 형태가 아니라 어떤
어떤 형태로도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나를 돕는 귀인일 수도 있고 돈 외에 다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이나 나나 경제적인 여건은 비슷해도 그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내가 승낙을 하고 나중에 봤더니 결과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제안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13번째, 항상 가까이 있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내 가족도 나의 귀인입니다. 원수 같은 부부를 만나보세요. 가정이 지옥이죠? 항상 시끄럽고 다투고 언쟁하고 제각각이고 그런 가족이 한 집에서 살아간다면 평생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지 않은 가족이 내 가족이라면 그것만큼 큰 귀인은 없을 겁니다. 내가 부족할 때나 아플 때나 힘이 빠질 때에도 항상 격려해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사랑 넘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바로 나의 귀인입니다. 사실 내가 잘 될 때는요, 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가족은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감싸고 더욱더 응원을 하겠죠. 그래서 더욱 이렇게 항상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부터 우리가 더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귀인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내 기운이 좋을 경우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내 주위에 더 있고요. 내 기운이 안 좋을 경우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는 나에게 피해를 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남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운이 나쁠 때는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그런 잣대도 헝클어져 있고 귀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내 스스로가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에너지로 되어 있고 에너지는 서로 같은 레벨끼리 주파수대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힘든 현실일수록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 해야 되고 나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도록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크릿 끌어당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노력을 기울이시면 귀인들이 더욱더 내 곁에 함께 할 겁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힘들수록 명상이나 기도나 산책 등을 하시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보시고 나의 내면에 집중하고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